약간 장례 서비스와 똑같은 거죠. 이제 들어오는 과정서부터 나갈 때까지에 대한 케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식사에 대한 이제 이 캐터링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고 이걸 기업화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의 이제 어떤 숙박 시설에서 밥을 제공해주고 행사를 준비해주는 것들은 외부 업체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올레저는 행사와 레저와 이 프로그램과 식사와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자발적으로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패키지화 돼 있네. 예,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맡았던 저 리조트는 어디였어요? 뭐 이름은 꼭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포천에 있는 이제 작은 리조트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이 경험하셨겠어요. 하던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쵸. 이제 옛날에 잠깐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무모하게 시작을 했고 이제 좀 빈 건물 들어가서 이제 시설을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왔고요. 하나씩 하면서 손발을 맞췄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도 막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똑같은 이제 번복에 대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왔고 지금 이제 그 MB 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이제 달려가는 과정을 갖고 있고 한 몸이 되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리조트를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는 이제 8개 정도, 그리고 이제 레저 업체로는 한 군데 정도, 9개 정도, 그리고 이제 대리점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4군데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예약으로 이제 대리점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곳들이 이제 예상으로는 지금 한 20개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태동기죠. 태동기고 이 안에서 이제 1개를 했던 과정하고 8개에서 10개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리조트나 펜션 이것을 운영할 때 도대체 몇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 건물이 나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이 건물의 어떤 구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면 계속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이드라는 기준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들어온 고객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내가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서 지금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만족감이 저는 상당히 커요. 이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일들은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거는 이 업종을 지금 이제 MZ 세대라든지 아니면 좀 30대에서 40대 전후반신 분들이 손을 잘 안 대요. 그치. 왜냐면은 조금 더 이쁘고 멋있고 또 있어 보이는 펜션들을 원하지, 또 그리고 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이 서울권 안에서 움직이는 업종들을 원하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좀 완전히 이 단체를 겨냥한 이 3D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면 경쟁이 많아져. 나한테 순서가 안 왔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거래량으로는 거의 잠식을 해놓은 상태고 경기도권에서는 현재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거래량을 순수하게 예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예. 문의는 하루에 이제 70콜 정도에서 높게는 한 150콜까지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다 들어오면 이제 하루 매출이 한 뭐 10억, 뭐 15억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될 수가 없으니 이제 이걸 좁히는 과정들을 지금 하는 과정이고요. 그걸 좀 전문화성으로 만들려고 이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똑똑하게 우리 집안에 뭐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머리가 뭐 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게 되게 손님들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또 워낙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즐기고 있으면 이제 저 스스로도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일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구속적이지 않고 이 평수만 해도 한 25,000평이거든요. 이 25,000평을 세사를 붙이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처음에는 이제 돈이 있으면 25,000평에 요것도 짓고 저것도 지으면 되는데 도전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 바꾸고 싶긴 한데 그 바꾸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요게 조그맣게 만들어지고 벽지가 바뀌고 페인트가 바뀌는 과정들을 이제 기존에는 일로 풀었던 거를 이제 이 살을 붙이는 단계를 바꾸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제 나름대로. 아, 옛날에 이런 허접한 집을 이 매출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집을 돈을 벌어서 바꾸고 바꾸면서 아, 이 정도까지 내가 만들어 왔구나. 근데 지금도 막 바꾸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생각은 아니지만 우선 들어온 고객만 충실하게 받는 것만 해도 성공, 예,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레적 코리아는요, 온라인 마케팅과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버텨온 조직이고요. 완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예, 거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실패의 경험과 쓰디쓴 경험들을 다 하고 온 분들이 합류가 돼 있어요. 대부분 80% 이상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갈증에 대한 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서울에 가서 조금 돈 모은 거 가지고 음식점을 차리는 것보단 이제 이렇게 시골 내려와서 경쟁하지 않는 올레저라는 왕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함께하는 분들도 지금 버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올레저 코리아의 장점은 뭘까요? 어, 약간 장례 서비스와 똑같은 거죠. 이제 들어오는 과정서부터 나갈 때까지에 대한 케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식사에 대한 이제 이 캐터링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고 이걸 기업화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의 이제 어떤 숙박 시설에서 밥을 제공해주고 행사를 준비해주는 것들은 외부 업체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올레저는 행사와 레저와 이 프로그램과 식사와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자발적으로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패키지화 돼 있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점인 것 같고요. 아, 그럼 이거네. 보통 단체 고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데를 예약하고 하는 곳들은 보통 뭐 총무나 작은 거는 회장이나 뭐 가족들 모임이면 뭐 장난이나 차난이 예약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예약하고 주변에 뭐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뭐 바베큐 부르려면 또 바베큐 전화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만 그 총무나 이걸 담당한 사람이 그냥 올레저에 전화하면 예. 그게 일사천리로 해결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그쵸. 좋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총무가 예. 회장이 이런 거 오면 바쁜데 욕은 또 욕대로 먹어. 예. 얼마나 억울해. 내가 신경 써서 다 했는데 와서 불평불만 한마디. 야 좀 그렇다. 뭐 야, 음식이 좀 그렇다. 뭐 야 저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해주니까 그분은 전화 한 통에 올인원할 수 있게끔 하죠. 그리고 뿌듯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어깨도 으쓱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올레저 코리아라고 생각이 드네요. 놀이터 만들어 드린다. 그냥 우리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백조가 막 물에서 이제 떠다니는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는 얼마나 많은 발을 막 구리겠습니까? 고객은 백조로 만들고 우리가 예. 다리가 되어주겠다네요. 그렇죠. 이 일을 좀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1부터 10을 다 겪어보시고 나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네요. 이건 호텔 서비스도 아니고 체인화도 아니고 운영과 서비스가 전복된 거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150명을 한 명이 케어를 해서 하는 과정이 그것도 그 지속적인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집단을 케어를 하고 진단을 해주고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개인 어떤 소단위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이 연령에 맞는 형태에 따른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산악회도 있으시고 동창회도 있고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생각의 롤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십 그러니까 경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깨끗하게 강당에서 찬양을 하지만 또 MT는
술을 먹고 즐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예, 하고. 그때밖에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들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산악회에 대한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이 문화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봐야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해야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때는 어떤 리스크가 생길 것이고 컴플레인이 발생하겠다라는 게 즉흥적으로 이제 뭐 이 몸으로 체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을 가지고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그거 하나죠. 뭐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끓이고 제가 먹는 음식이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기본적인 것만 해결해도 고객가 만족할 수 있다. 거기에 부가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레저가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잘 먹는 거는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처럼 음식 잘 만들어서 그게 캐터링 되실 수 있는 주방 이모님들이 그대로 잘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잘 놀다 가는 거는 이제 좋은 환경과 좋은 구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